박주경 선생님입니다. 자, 요번에 2과 문법부터 먼저 나가게 됐어요. 살펴보니까 1과에 있는 내용 중에, 예, 좀 먼저 2과에 있는 문법을 배우고 나서 습득할 만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교과를 좀 더 재편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교과 과정을 원래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해 순서대에 맞게 좀 재조립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중요한 표현들, 특별히 문법적 키워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it is하고 for 목적격 투부정사, 소위 it for to 구문이라고 해요. it for to 구문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네, 누구누구가, 예, 뭐뭐 하는 것은 어떠어떠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 할 때는요, 이 목적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은 할 때는 투부정사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뭐 하는 것은 어떻다? 네, 여기 나오는 형용사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게 있는 내용들 한번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번 예문을 통해 이해를 도와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이런 구문이 나오게 된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wake up at 그쵸? 6 a.m. is difficult.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네, 여기서 한번 보면 예, 요게 주어죠. 그쵸? 6시에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은 어떻다? 네,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이 문장 어때요, 여러분? 좀 틀린 건 아닌데 이상하지 않죠? 좀 뭐랄까?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요 정도만 해도 상관없는데 사실은 to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하고 더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너무 길어지면 진짜 내용이 뭔지 알 수 없게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다정이 예쁘고 정말 멋지고 퍼펙트하고 정말 환상적인 막 짜자자자자자 똥 쌌어.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내용 너무 길면 이 주어와 수어라고 하잖아. 얘네가 잘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사실 말을 할 때도 이 주어와 수어가 짧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 연예인이나 이런 것처럼.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는요, 긴 걸 앞에 두는 걸 싫어해요. 네. 항상 어때요? 가볍게 어떤 정보를 던지고 그 다음에 긴 거를 얘기해주는 특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는 긴 걸 앞에 두는 걸 싫어하니 가짜 주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원래 진짜 주어인데 가짜 주어를 만들어줍니다. 가짜 주어 뭘로 바꿔줄까요? 얘를 바로 it 가짜 주어로 먼저 순서를 바꿔주는 거야.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It is 네, 그 다음에 difficult 그대로 써줘요. 그쵸? 그쵸? difficult 하고 뭐예요? 어, 여기 있던 내용을 뒤로 빼주는 거죠. to wake up at 6 a.m. 이렇게. 자,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해주고 가짜 주어를 넣어주고 진짜 주어가 뒤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가주어, 가짜 주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t is difficult 하고 진주어, 얘는 진주어, 진짜 주어라는 뜻이에요. 그죠? 가짜, 진짜, 네, 이런 애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긴 걸 앞에 두는 걸 싫어해서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생각을 해 볼게요. 이게요, 항상 누구에게, 모두에게 다 어렵습니까? 6시에 일어나는 거 기본적으로 다 어렵잖아.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어는, 어, 진짜 누구한테 어려운지도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누가 그런지는 없잖아. 행동 자체가 어렵다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뭘 넣어준다? 네, 여기 대해서 for me. 자, 누구에게? 나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네, 이걸 해석해보면 나에게는 나에게는 뭐하다?
어, 6시, 아침 6시에 일어나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려운 게, 그쵸? 어떤 내용의 어려움이 누구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써준다고? 네, 바로 앞에 가주 it하고 써주고 for, to 형태 써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나에게는, 어떻게? 네, 6시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it is difficult for me to wake up at 6 a.m.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한번 여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It was 그냥 해석해 보세요. 그냥 네 어렵다. 이거는 뭐요? 쉽지 않았다. 수시제 잘 맞게 해석해 주세요. 쉽지 않았다. 누구에게? For her 그녀에게. 중요한 거 여기 목적격 옵니다. 목적격 전치사 다음에 무슨 형태 온다? 예,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이 와요. 자, 대명사 올 때 목적격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녀를 해당하는 목적격 for her 그녀에게 그녀가 뭐 하는 거? to listen to their argument, 논쟁을 듣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자, 해석을 할 때 주어부터 찾아볼게요. 항상 우리 영어 해석할 때 주어부터 나오잖아. 그녀가, 그쵸? 그녀가 뭐 하는 것은? 네, 그들의 논쟁을 듣는 것은, 그쵸? 그들의 논쟁을 듣고 있기는 뭐죠? 쉽지 않았다. 그쵸? 쉽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뭐 번역 매끄럽게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쉽지 않았다. 그녀가 뭐 하는 것. 그들의 논쟁을 듣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to listen to their argument was not easy for her인데 어때요? 너무 주어가 기니까 뒤로 뺀다고 했죠. 그래서 해석할 때 쉽지 않았다. 그녀가 뭐 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누구가? 그녀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는 쉽지 않았다 하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for 여기 있는 게 뭐뭐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직역해 놓은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냥 내 한국어를 매끄럽게 뭐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렇게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네, 그들의 논쟁을 듣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것도 볼게요. 위험하다. 뭐 하는 거? 누가? 아이들이 뭐 하는 거?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것은 뭐 없이 헬멧 없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네. 아이들이 그쵸? 자전거 타는 것 헬멧 없이 위험하다. 자,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근데 직역으로 할 때는 그냥 해석해 주세요. 선생님은 솔직히 그냥 순서대로 그냥 바로 빨리빨리 해석하고 넘겨요. 이해만 하면 되니까 보니까 위험하다.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거 헬멧 없이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기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요.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주어의 역할을 할 때 보통 주어자 it 가주어 쓰고요. 투부정사 문장 뒤로 보낸다. 왜? 너무 긴 정보 힘들단 말이야. 무겁단 말이야. 이때 it을 뭐라고 한다? 가주어 투부정사가 이끄는 거를 진짜 주어라고 합니다. 여기 it은 해석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원래는 to watch this movie is fun인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가짜 주어 it을 빼주고요. It is fun. 똑같이 써주고 투부정사를 어떻게 써준다? 뒤에 써준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lose weight is hard. 그쵸? 살 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어렵다. 이것도 어때요? 가짜 주어 너무 기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진주어를 뒤로 빼주는 거죠. 가주어를 앞에 넣어주고 그죠? 진주어를 빼주. It is hard to lose weight. 살을 빼는 것은 어렵다. 투부정사뿐만 아니라요. 문장이 길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뭐 쓰면 대절. 대절은 뭐예요? 됐다음에 주어 동사 쓰면 이걸 명사로 사용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거 자체가 명사로 써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하거나 혹은 동명사도 블라블라 하고 길게 써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무조건
길 때는 이렇게 가주어를 먼저 쓰고 진주어를 뒤로 뺄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it is certain, 확실하다. 뭐 하는 게 확실해요? That he will pass the exam. 그죠? 그가 시험에 합격하리라는 것은 자, 이게 주어 부분 길게 나왔어요. 그죠? It is no use. 그죠? 소용없다. 뭐 하는 게? trying to persuade me. 그죠? 시도하는 것, 나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용없다. 어떻게? 얘네들 너무 길잖아. 그치? 주어가 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주어, 진주어 구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데요. 아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그쵸? 기억나시죠? if for to 썼잖아요. 자, 그때요. for를 쓸 수도 있고요. of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for는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고 of는 성격일 때. 선생님 이거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for 같은 이 전치사 같은 경우는요.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것은요. 상황은 어떤 경험을 의미해요. 누구누구에게, 그쵸?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간다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것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이런 상황에 따른 누구누구에게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for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요. 상황은 어떤 그 대상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험은. 그러나 성격은요. 여기서 얘기하면 소유가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고 성격. 그 사람 안에 이 오브라는 거는요.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아이들이란 말이야. 부분. 자, 성격은 그 사람한테 속해져 있습니까? 안 속해져 있어요.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부분의 내용일 때는 뭘 쓴다? 오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for은 경험이나 어떤 상황. 그쵸? 그 의미상 주어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 속성이 아니라고. 그쵸? 그래서 요거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있잖아. 아까 지금 했던 거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상황이야?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이야? 상황이라고, 상황. 그럴 때는 of 쓴다고, for 쓴다고? for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 관해서 쓰는 거는 for 목적격 형태를 쓴다면 사람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있어요? 그 사람 안에 가진 kind, 친절한, nice, 좋은, wise 이런 거 있잖아요. 형용사가 보호로 쓰이는 경우에는 of 목적격 형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여기 있는 내용들 잘 기억해 주세요. of는 어떻게 됐다고? 그 사람 중에 일부인 거예요. of는 항상 그런 개념이거든요. 전치사 of는 어떤 일부 포함되어 있는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형용사를 내볼게요. 어디에 속한 건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래요. 우리 한번 재밌게 보면 예를 들면 stupid. 네, 얘는 뭐예요? 멍청한. 자, of일까요? for일까요? 네, 맞아요. 얘는 of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clever. clever도 뭐예요? 현명한 이런 뜻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사람한테 소속되어 있는, 붙어 있는 성격이잖아요. of 쓰고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easy, 쉬운. 사람 쉽다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important, 중요한.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나 어떠한 특정적인 그런 내용을 쓸 때는 못 쓴다고 for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요. 자, 한번 봅시다.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느낌으로 봐도 사람이야, 어떤 상황이야. 이거는요. 뒤에 있는 내용 보면 알겠지만 상황입니다. 볼게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누가? 나에게. 어떤 경험이잖아. 나에게는 뭐 하는 것이? To carry this box. 그쵸? 이 박스를 운반하는 것. 자, 보세요. 내용상 보니까 이 박스를 운반하는 것은요. 예, 어떤 상황이에요. 그쵸? 그 상황에서 예, 누구에게. 그쵸? For me. 어떤 특정 대상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it was nice. 친절하구나. 사람한테 속성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때는 뭘 쓴다고? 바로 of 쓴다는 거예요. of you. 그죠? 그쵸? 뭐예요? 너 정말 친절하구나. 왜? To help the kids. 그쵸? 아이를 도와주다니 정말 친절하구나. 자, 그 사람한테 포함되어 있는 속성일 땐 of 씁니다. It was curious. 그쵸? 부주의한. 자, 부주의한 사람의 특성이니 뭐예요? 예, of him 쓰겠죠? 뭐 하는 것? To lose his umbrella again. 그쵸? 그가 우산을 또 잃어버리다니 부주의하구나. 그쵸? 자, 이렇게 쓰고요. 자, 요렇게 행위자가 좀 막연하거나 일반적인 사람일 때는요. 예를 들면 you, one, we, people 이렇게 사람 평범한 대상일 경우에는 의미상 주어 그냥 생략할 수 있어요. 굳이 다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쵸? It is sometimes difficult. 그것은 때때로 문제 없지만 어렵다. 여기서는 그냥 해석 안 한다고 했죠? 어렵다. 뭐 하는 것은 예,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잖아. 그쵸? 때때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할 때는 어때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가 참 이런 게 좋아요. 뭐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잘 감춰. 네, 주어를 잘 감추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문제를 풀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